여의도 줄다리기의 승자는 헤드라인부터 보시죠. 안철수 러브콜의 시큰둥한 김종인. 네. 자, 이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주장한 이 야권 연대론 아직까지는 큰 호응을 받지 못하고 있는데 이런 가운데 차기 대권을 노리는 야권의 주자들 긴 잠행을 끝내고 슬슬 몸풀기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여의도 현장으로 바로 가보시죠. 대한민국이 더 이상 반동과 퇴보의 길로 빠지지 않도록 범야권의 결심이 필요합니다. 반드시 정권 교체를 이뤄내기 위해 야권은 협력하고 혁신해야 한다는. 야권이 연대 할 일, 나는 그 말을 이해를 못해요. 뭐 야권이라는 게 무슨 어떤 의미에서 야권이라는 걸 갖다 얘기하는 것을 이해를 않기 때문에 나는 그 문제에 대해서는 별로 그렇게 개의하고 싶지는 않아요. 네. 자, 들으신 것처럼요. 이 안철수 대표가 제안한 이 야권 연대론, 뭐 일각에서는 또 신당론이다 뭐 이런 얘기까지 하는데 들으신 것처럼 김종인 위원장 별로 호응을 안 해요. 한 방에 정리하신 네. 것 같은데요. 일단 야권인지 모르겠다. 두 번째, 굳이 언급하거나 개입하고 싶지 않다. 예. 쉽게 말을 좀 더 분명하게 표현하면 예. 같이 안 놀겠다. 이 말씀인 것 같아서 안철수 대표께서 얘기하신 부분을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툭 하고 그냥 다시 보내버리는 예. 그런 영국인 것 같습니다. 아니 근데 이 그 안철수 대표가 뭐 지난주서부터 여러 번 이렇게 러브콜을 보냈어요. 네. 국민의힘 쪽에. 네. 근데 그때마다 김종인 위원장은 이랬단 말이죠. 과거의 경험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안철수 대표가 정치에 입문하려고 했을 때 2012년 네, 아마 김종인 그때 당시에 멘토. 로 했었는데 그때 멘토를 하시는 과정 속에서 안철수 대표에 대한 평가가 상당히 좀 부정적으로 결정이 되지 그러니까요. 않았을까. 그때 안철수 대표가 당시 2012년도에 멘토다 이런 보도가 나오니까 그 양반은 내 여러 멘토 중에 한 명일 뿐이다. 이런 말을 해가지고 그때 막 빈정이 확 상했다 이런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렇죠. 예. 사실은 하늘처럼 또 받들어 모으셨어도 어쨌을지 모를 판인데 이제 본인 입장에서는 많이 자존심이 이제 구기신 거죠. 네, 바로 그런 점 때문에 김종인 위원장이 좀 안 대표를 유독 좀 못마땅해 하는 것 같은데, 자 일단 좀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계속 저렇게 할까요? 아니면 계속 10번 찍으면 11번째는 좀 호응을 할까요? 글쎄 이제 이 국민의힘 내부에서 음. 의사결정의 민심이 어떻게 흘러가느냐 이제 이게 관건이긴 한데 네. 내부에서 가령 지금 장제원 의원 같은 경우는 어쨌든 같이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중립지대 좀 더 폭을 넓혀 가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의견도 있는 반면에 네. 가령 김근식 경남대 교수 같은 경우는 아니다. 지금 김종인 위원장님이 잘 당을 이끌어가고 있다. 지금 이런 흐름이어서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이게 조금 의견 통일이 안 되고 있는데 네. 문제는 장제원 의원처럼 함께 하자라고 하는 목소리가 강하게 여기저기서 나오는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그렇다고 본다면 지금 어쨌든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큰 틀의 흐름을 잡고 가고 있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김종인 위원장의 인식과 생각대로 흘러갈 가능성이 높다. 자, 저는 이거 꼭 물어보고 싶었습니다. 예, 우리 김경진 변호사께서는 한때 지난 대선에서 이제 안철수 대표랑 같이 같은 당에서 일을 대통령 했었잖아요. 후보 캠프에서 제가 홍보본부장을 했었죠. 그러니까요. 예, 네. 그랬는데 좀 어떻습니까? 안철수 대표 인간 안철수. 근데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어쨌든 계속해서 성장해 가는 과정이고 안철수 대표도 꾸준히 정치적으로 성장하고 본인 표현에 따르면 모든 경험을 축적해가는 과정 속에서 있다. 그래서 과거보다는 조금 숙성된 안철수로 가고 있다. 이렇게 희망을 걸고 싶고요. 지금 여러 가지 흐름 속에서 지난번에 사실 대구에 가서 의료봉사하는 거 대단히 멋지게 잘했지 않습니까? 네. 그런 부분들이 이제 국민들한테 인정을 받고 있는데 요새도 사실은 당 대표로서 말씀의 표현이 너무 직설적이고 세세요 보면. 대통령에 대한 비판이나 비난하는 이 단어들이 너무 직설적인 단어를 선택하시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조금 고쳐가면 본인이 좀 더 나은 정치적인 포지션을 가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해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러브콜을 보내는 안철수 대표의 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김종인 위원장은 넌 됐고 하면서 당내 대선 주자 띄우기에 돌입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유승민 의원께서 지금 아마 사무실을 개소를 해가지고 본격적으로 자기 목표를 위해서 활동을 시작할 거 아니까 가서 뭐 축하도 해주고 격려 말도 해주고 뭐 박용진 의원 같은 경우는 본인이 비교적 정확한 목표를 가지고서 지금 활동을 시작하는 것 같고 우리 김세현 전 의원의 경우에는 그저 일반적인 그냥 평론가 비슷한 역할만 하고 있는 거지 본인 스스로가 무슨 정치적으로 활동을 하겠다는 그런 목표는 없는 것 같이 보이더라고요. 자, 김종인 위원장이 앞서 오후 조금 전이네요. 2시부터 유승민 전 의원 이 사무실 개소식에 참석을 했는데 오늘 그 개소식이 유 전 의원의 사실상의 대권 행보 시동이다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거든요. 예. 자, 그런 자리에 김종인 위원장이 갔다. 이거는 힘을 실어주러 갔다 이렇게 봐야 될까요? 예, 그렇죠. 당 입장에서는 대선 후보로 나가겠다는 권력 의지를 가진 잠재적인 주자가 많으면 많을수록 당의 외연이 넓어지고 당에 힘이 생기는 거니까 당 대표나 원내대표 입장에서는 당연히 그 자리에 참석을 해서 축사를 하고 힘을 북돋아 주는 것이 원칙이고요. 특히 지금 유승민, 오세훈, 지금 원희룡 이 세 분 정도가 국민의힘 안에서는 대선 출마를 지금 이렇게 공표를 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런 분들의 힘을 일단 몰아주는 것이 국민의힘 정당 자체의 외연을 넓히는 데 도움이 된다. 아하.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주호영 원내대표가 조금 전에 이런 얘기를 했대요. 그 개소식 가가지고 말이죠. 대선에서 재수를 하면은 대통령에 당선될 확률이 높다. 그런데 우리 당에는 유승민 한 사람이 그렇다. 이런 얘기를 했대요. 대체로 맞는 얘기죠.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재수하시고 대통령 됐죠. 그 전에 박근혜 대통령께서도 당내 경선이었지만. 재수하고 대통령 됐기 때문에 아마 그런 흐름들이 아마 쭉 이어지지 않겠느냐. 그래서 유승민 의원이 지난번 아마 대선 과정에서 여러 가지 경험도 얻었고 또 국가 지도자로서의 머릿속에 가상 지도자 연습도 했으니까 유리한 고지에 있을 것이다. 아마 이런 덕담을 하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뭐 유승민 전 의원이 그 개소식에서 뭐 이런저런 얘기를 좀 했던데 경제에 대해서 아주 뭐 방점을 찍었더군요. 지금 서울이나 수도권 같은 경우는 젊은이들 집 문제들, 그다음에 전세 문제, 그다음에 현재 코로나 전국으로 인해서 자영업 계속해서 폐쇄되는 문제, 그다음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 지금 생산 가능한 인구가 급격히 감소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보면 그래서 일본의 잃어버린 30년을 구조적으로 따라갈 지금 확률이 매우 높은 그런 경로 속에 있는데 그 와중에 가령 연금 개혁이라든지 국가 전체의 경제 문제의 개혁은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국가 앞에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과제들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다음 대선의 화두는 경제 문제가 될 네.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 유승민 본인이 지금 경제학 박사 아니겠습니까? 위스콘신대 박사죠. 예, 그래서 그런 어떤 대한민국의 현재의 시대적인 흐름과 문제, 그다음에 본인의 장점을 부각하기 위해서 저런 경제 이슈를 선도적으로 던진 것이 아닌가. 알겠습니다. 자, 짧게요. 오늘 법사위가 지금 진행이 됐는데 추미애 법무장관 뭐 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직접 한번 들어보시죠. 그 서울시장이나 대선 출마 의향은 없으세요? 장관님은? 지금 장관님 그 지지도가 굉장히 높거든요. 저는 네. 법무부 장관으로서 오로지 검찰 개혁의 사명을 가지고 이 자리에 왔기 때문에 그 일이 마쳐지기 전까지는 정치적 입장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표명하지 않겠다. 네. 예? 장관직을 수행하는 동안에는 서울시장이나 대선 출마 그런 의향이 의지가 있는지는 없습니다. 없어요? 표명하지 않는 게 아니고 예. 검찰 개혁하기 전까지는 그런 정치적 욕망, 야망 갖지 않기로 제가 맹세를 하고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겁니다. 그러면 장관직을 그만둔 다음에는 그렇게 할 수도 있다는 말씀이세요? 그거야 알 수가 없고요. 일단 검찰 개혁이 완수될 때까지는 장관직을 내려놓지 않을 겁니다. 검찰 개혁이 완수될 때까지는 장관직을 내려놓지 않겠다. 일단 그 뭐 장관 임면 그 권한은 대통령한테 있는데 말이죠. 자, 일단 두 번째 현장 이렇게 마무리하고요. 다음